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정말 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45살이고요. 남편과 결혼한 지 17년째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 딸 하나,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확실한 증거를 보고 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힘든 건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또 말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저 같은 상황에 계셨던 분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 선후배로 만났어요. 제가 신입사원일 때 남편이 3년 차였거든요.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았던 건 아니고요. 일하면서 점점 끌렸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저한테 잘해줬어요.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했고요.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이 좁긴 했지만 둘이서 꾸미는 재미가 있었고 주말마다 데이트도 다니고 밤새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첫째를 가졌을 때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배 나온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줬죠. 우리 마누라, 우리 딸 그러면서 배에다 대고 매일 말을 걸었어요.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까지 낳고 저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도 승진하고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만 단란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온 가족이 외식하러 가고 여름휴가 때는 바다로 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요. 한 5년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야근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실제로 그때 남편 회사가 프로젝트를 많이 따왔거든요. 저는 남편이 힘들까봐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게 들어오면 밥 차려주고 피곤할까 봐 조용히 해주고 그랬어요.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 생겼어요. 거래처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한다면서 한 달에 2~3번은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들 데리고 집에서 기다렸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3년 전쯤엔 핸드폰을 볼 때 자꾸 화면을 가리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슬쩍 멀리 가서 통화하고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챙겨가고. 이상하다 싶었지만 물어보면 회사 기밀이야 그러면서 넘어갔습니다. 저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의심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남편을 못 믿는 나쁜 아내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상하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지난 2년 동안은 거의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대화도 밥 먹어 애들 학원 보냈어 이 정도였고요. 스킨십은 당연히 없었죠. 같은 침대를 쓰긴 했지만 서로 벽 보고 자는 시기였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정으로 바뀌고 나중엔 습관으로 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이에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남편이 또 골프 간다고 나갔어요.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침대 밑에 남편 가디건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빨래하려고 주머니를 뒤적거렸는데 호텔 카드키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뭔가 싶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 것도 아니고 왜 호텔 카드키가 있을까? 카드를 자세히 보니까 강남에 있는 비싼 호텔이더라고요.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이미 알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카드키를 식탁 위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저를 보는데 순간 표정이 굳더라고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어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실수였어. 실수요? 호텔 가는 게 실수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누구야? 누구랑 간 거야? 그냥 회사 사람이야. 한 번 있었던 일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5년 동안의 변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잦아진 야근, 골프 모임, 핸드폰 감추기. 이게 다 한 번이라고요? 진짜 한 번이야? 진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남편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한 번이 아니구나. 이게 계속된 일이구나. 다음 날 저는 남편 핸드폰을 봤습니다. 평소엔 절대 안 하는 짓인데 그날은 제가 미쳐 있었나 봐요. 아침에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지문 인식으로 열었어요. 카카오톡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제 좋았어요. 보고 싶어. 다음엔 언제 만나요? 최근 대화만 봤는데도 수십 개가 넘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들. 식당에서 호텔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날짜였어요. 작년부터였습니다. 1년이 넘게 계속된 관계였던 거예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젊은 여자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같았어요.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습니다. 진짜로 토하더라고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샤워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한 번이라고 했지? 이게 한 번이야? 남편은 할 말이 없었겠죠. 그냥 미안해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잠도 못 잤고요. 아이들이 엄마 왜 그래?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좀 아파 이러면서 얼버무렸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리했어. 그 사람이랑 완전히 끝냈어. 다시는 안 만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정말 끝낸 걸까요? 아니면 더 잘 숨기기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설령 정말 끝냈다고 해도 저는 남편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같이 있으면 자꾸 그 여자 생각이 나요. 남편이 핸드폰만 봐도 또 누구랑 연락하나 싶고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회사에 있는 건지 의심되고. 2주 전엔 제가 미행을 했습니다.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을 때 회사 앞까지 찾아갔어요. 정말 회사에 있더라고요. 사무실 불 켜진 거 보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는 내내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결혼 17년 만에 제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의심하고 미행하고 핸드폰 몰래 보고. 이게 제 모습인가 싶어서 거울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엔 아이들 앞에서 싸웠어요. 저녁 먹다가 남편이 핸드폰을 보는데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그만 봐.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딸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들은 울먹였고요. 엄마 아빠 요즘 왜 자꾸 싸워? 딸이 물었어요. 중2인데도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우리 부부 문제가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날 밤에 남편이 말했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정말 다시 시작하자. 내가 평생 잘할게. 평생이요? 17년도 못 지킨 사람이 평생을 어떻게 믿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 아이들한테 아빠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제 머리는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요. 배신감이 커요. 제가 17년 동안 뭐였냐고요.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 제 커리어를 포기했어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참았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예쁜 옷 사는 것도 참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승진하고 돈도 더 벌고 젊은 여자도 만나고 저는요. 집에서 애들이나 키우고 늙어가고 그러는 동안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억울해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요. 그 여자는 20대 후반이라고 했잖아요. 저보다 거의 20살이나 어려요. 저는 45살이고 아이 둘 낳고 살쪘고 주름도 생겼는데 당연히 이기겠어요? 거울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남편이 날 떠난 건 내가 이렇게 늙어서 그런 걸까? 그럼 제가 예뻤으면 안 바람 폈을까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도 좋은 아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남편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들한테만 올인했죠.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저는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잠자리도 거의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피곤했거든요. 애들 학원 보내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나면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 손 잡으려고 하면 피곤해 자자 그랬죠. 그렇게 3년 아니 어쩌면 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집에 와도 아내는 자기한테 관심 없고 아이들만 중요하고 대화도 안 되고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되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남편한테 신경 썼으면 혹시 달라졌을까요? 친구한테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친한 친구 단 한 명한테만요.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혼해. 그런 놈이랑 살아서 뭐해? 위자료 받고 깔끔하게 정리해. 맞는 말이에요. 배신한 사람이랑 계속 사는 게 말이 되나요?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친구는 이러더라고요. 요즘 남자들 다 그래. 바람 한 번 안 피운 남자가 어딨어. 애들 생각해서라도 참아. 집안만 잘 챙기면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 이혼한 친구들 보면 힘들어 보이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에요. 큰딸은 중2인데 사춘기잖아요. 요즘 예민한데 부모가 이혼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공부에도 영향 갈 거고 친구들한테도 뭐라고 말할지. 아들은 아직 어린데 아빠 없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아이는 아빠가 있어야 한다던데. 제가 혼자서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저는 일을 쉰 지 오래됐습니다. 다시 취업을 한다고 해도 45살의 경력 단절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남편 월급으로 사는 게 편한 건 사실이에요.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걸로 애들 둘 키우고 대학 보내고 제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외로워요. 혼자 사는 게 무서워요. 17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남편의 숨소리, 발소리, 습관들. 그게 다 제 일상이었어요. 그 사람 없이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을까요? 아프면 누가 챙겨줄까요? 늙어서 혼자 죽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하는 제가 한심해요. 배신한 남편한테 이렇게까지 미련이 있나 싶어서요. 상담도 받아봤어요. 혼자 조용히 전문 상담소 찾아가서 2번 상담받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남편은 계속 빕니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런다. 평생 속죄하겠다. 진심처럼 보여요. 근데 진심인지 연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제는 남편이 무릎 꿇고 울더라고요.
울면서 나 없이는 못 살아. 우리 가족이 전부야라고 했어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용서해 줄까? 다시 시작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또 그 여자 생각이 나요. 남편이 그 여자랑 같이 웃던 사진. 둘이 호텔에서 찍었을 사진들. 그런 상상을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용서했다고 해도 계속 의심하고 감시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걸까요? 차라리 깔끔하게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힘들어도 제 자존심 지키고 당당하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지금 양쪽 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결심해야지 하는데 저녁이 되면 또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첫 번째, 한번 바람 핀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뉘우치면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피운다는 말이 맞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사는 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건가요?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는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불행한 부부 밑에서 자라는 것도 아이들한테 상처 아닐까요?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40대 중반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혼하신 분들 후회는 안 하시나요? 아니면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번째, 제가 남편한테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내로서 소홀했던 게 바람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핑계고 바람은 100% 피운 사람 잘못인가요? 객관적인 의견이 듣고 싶어요. 다섯 번째, 만약 용서한다면 어떻게 다시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의심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사는 건가요?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어려워 보이고 둘 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해야겠죠. 이대로 계속 괴로워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발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